한창민 정의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 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에만, 잘했다. 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분위기는요, 네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네. 협치 포기다. 그리고 뭐, 바른정당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정의당도 일단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야당의 이런 태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예. 특히나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 지속적으로 발목 잡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 싶은데 땀 때렸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협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예. 우리들이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네. 이렇게 빌미를 삼아서 대여 공세의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협치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 국회를 설득하고 특히 야당한테 그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킨 것.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의 굴복을 요구하는 야당의 폭거이다. 저는 예. 이렇게 되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하려면 어찌됐든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지점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네. 안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이 예.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의 다른 행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지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야당의 반발을 더 크게 하는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협치는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치의 모습으로서 야당이 정부의 국정정상화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의 기능을 하려면은 예.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개혁적인 모습과 앞으로 야당의 이런 행태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계속 표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지금 정리를 하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야당이 좀 심술을 부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면은 그 예. 눈치를 봐서 적당하게 더 타협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은 상식적인 야당이 있을 때 이야기고 아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자신들한테는 불안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하면서 네네.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또 추가 인선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야당이 코드 인사, 친문 인사라고 또 비난을 했는데 예. 이 정의당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코드 인사다, 친문 인사다, 친문 패권이다 이거 뭐 반복되는 레코드 이야기인데요. 예.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것 또한 막 던지는 못된 버릇이 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 17개 부처 가운데 예. 과연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몇 면을 보면은 다 나타나거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보면은 예. 저희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나름대로 실용적인 인사까지도 포함해서 지역 안배까지도 포함하고 네. 개혁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예. 오히려 개혁적인 색채가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히려 보면 코드 인사하고 맞지 않는 경제관료나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실용적인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예. 지금 이런 것을 코드 인사하고 친문 인사다 하면은 정말 친문 인사나 코드 인사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 못지않게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추경이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이 추경의 국회 통과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번 추경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추경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뭐 공무원 추경이네 아니면 이로 인해서 국민 세금으로 미래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국민 세금이야말로 이런 때 이렇게 쓰이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문제, 특히나 비정규직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예. 소방 관련이나 아니면은 보육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예.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변명을 일삼았던 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보수 야당이거든요. 예.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첫 단추를 끼려고 노력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그 일자리 문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아하.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당이 보이콧, 국민의당이나 특히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예.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국회의 책무를 져버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죠. 예, 당연히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특히나 어제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 때문에도 예. 더욱더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대통령의 그런 시정연설을 통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 당연히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질질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번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약간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리한 협상 국면을 가져간 다음에 예. 뭐 통과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대한 끌다. 네네.
추경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네. 예, 그런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여론의 호응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네, 여론은 들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 국민들을 위한 것들이 어떤 국회의정 활동인지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차기 당 지도부 선거 일정에 돌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18일, 19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예. 그 이후에 16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전당원들을 만나는 예. 순회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결국 이번 당 지도부 당대표, 부대표 선거를 통해서 예.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의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전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던 예. 그런 야당이 아니라 개혁을 선도하는 야당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선거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대변인은 어떻게 좀 준비를 안 하십니까?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긴 했는데, 예. 며칠 전에 좀 결정을 하고, 예. 네, 저도,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대표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바 저희 패널 분들은, 네네. 뉴스바를 하시다가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잘 나가는 것보다는 너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때 이제 한창민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뉴스바에서. 네. 때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네네. 지금 차기 정의당 지도부 선거 일정에 돌입을 하면은 정의당의 스탠스와 관련해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 정의당이 존재감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국민들이 정의당의 존재감을 알아주는 것은 예. 지금 당장에 어떤 정부 여당과의 아니면 다른 야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당도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감을 만들어갈 오직 하나의 기준은 예. 과거의 여야 대결 구도 또는 국대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 단호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당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모습들이 차별화된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민주당 이중대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개혁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득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게 할 때 단단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한테는 정의당을 신뢰받는 진보정당으로 합리적인 진보정당으로 인식시키는 좋은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저도 나가서 예. 어려운 선거긴 하지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고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희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당의 활로와 그다음에 합리적인 진보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는 예.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차별화가 아니라 상생의 전략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 시한을 넘기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에만, 잘했다. 네. 이렇게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 분위기는요, 네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네. 협치 폭이다. 그리고 뭐, 바른정당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정의당도 일단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야당의 이런 태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이 예.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의 다른 행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지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야당의 반발을 더 크게 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예. 특히나 강경화 후보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 지속적으로 발목 잡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 싶은데 땀 때렸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협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예. 우리들이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네. 이렇게 빌미를 삼아서 대여 공세의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협치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 국회를 설득하고 특히 야당한테 그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킨 것.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의 굴복을 요구하는 야당의 폭거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하려면 어찌됐든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지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협치는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치의 모습으로서 야당이 정부의 국정정상화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의 기능을 하려면은 예. 지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개혁적인 모습과 앞으로 야당의 이런 행태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계속 표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지금 정리를 하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네. 야당이 좀 심수를 부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